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금액 2억 원대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고요. 또한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 물량입니다. 하지만은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지금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조심해야 할 용인 드마크 대시양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용인 드마크 대시양에 좀 영상을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이기도 하고, 왜냐 그러면은 이 용인 드마크 대시양의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물량을 다루어 달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저 평형 같은 경우에는 2억대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서 조심해야 할 용인 드마크 대시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달았는데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용인 드마크 대시양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보면은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일대, 그러니까 용인시에 지금 이제 입주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2억대 아파트의 그런 분양 물량들을 좀 다루었었죠. 입지가 다소 나쁘다, 또는 입지가 다소 열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신축 아파트를 2억대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루어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물량도 의외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규모를 보면은 이제 1308세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1000세대가 이제 넘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좀 쾌적한 커뮤니티를 제공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37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충소가 37층이기 때문에 꽤 높은 용적률을 적용을 받아서 지어진 아파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부터 74, 84로 중소형의 규모 아파트로 이제 건립이 됩니다. 아무래도 5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이제 3억대 아래, 2억대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고,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가 25%의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도, 저가점대 분들이라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용인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용인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4년 3월에 입주 예정인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지가 우수한 입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이 분양 물량을 다루었던 곳이 이제 둔전역이라든가 보평역이라든가 이 그 용인 경전철 라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수지나 기흥이나 이쪽이 이제 메인 그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GTX 예정인 구성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됐죠. 착공도 됐기 때문에 GTX가. 그래서 이쪽 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용인 경전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향후에 이제 개발 가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2, 3억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저가격대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분양 가격을 본다면
신축의 아파트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오늘 이제 드마크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됐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좀 가격대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가격을 본다면 그래도 2, 3억대 아파트 분양가 신축 아파트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양장역하고 그리고 송담대역이 있습니다. 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명지대역 인근이 역북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GL 푸르지오라든가 그 주거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가 GL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한 4년차 정도 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6억대를 넘었습니다. 최고 이제 거래된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 6억을 넘어서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아파트 사업지가 있는 이 드마크 대시양 같은 경우에 역북지구에 있는 그 아파트 GL 푸르지오하고 이 거래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감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지역입니다. 이 명지대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가 6억 7,500만 원, 6억 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거래가 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6억대를 넘어서 수요층, 즉 6억을 넘고도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드마크 대시양이 이제 4억대에 분양을 하는데 향후에 이 6억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드마크 대시양의 장점은 뭐냐면 이 용인의 중앙공원을 끼고 있어요. 이 중앙공원이 이제 10만 평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런 쾌적성 여부 그리고 조망권 여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역하고 가까운 것보다는 저는 이제 쾌적성 여부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용인 중앙공원을 이제 끼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경안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안천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 용인초나 용인중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시가지의 그러한 아파트 주변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인구청 도 있고요. 종합운동장도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가면은 이제 버스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인 경전철 라인이 지금 현재 입지적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 기반을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처인구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신규의 입주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대규모의 그런 아파트 촌들이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자본이 모이고 인프라가 확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하철 노선을 끼고 오기도 하지만 추후에 지하철 노선이 이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이제 부동산 지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실 때 크게 뭐 이 수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를 보시면 좋지만 머리가 많이 아프죠.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의 막대 그래프가 입주량이고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 선,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의 적정 수요량을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대시양 드마크가 2024년에 3월에 입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초과 물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실입주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양 물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분양 신청을 했을 때 입주하는 시점에 분양 물량이 많으면 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물론 그 기간이 오래될 수는 있지만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주변의 가격이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더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으면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4년에 드마크 대시양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물량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파트의 가격적인 측면이 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저렴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만약에 청약 당첨이 되시면 입주할 시점에 가격 조정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 조정은 1, 2년 안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또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 받으신 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해서 실거주 기반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가격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분양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 발코니 확장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5일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일 타입이 이제 2억대 중후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이제 4억대가 조금 넘어가는데 분양가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중요한 것은 5일 타입이나 이 9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00만 원이 발코니 확장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하게 보인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비교를 한다면 이 확장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에 있어서 물론 분양가를 조금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 비용에서 좀 추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건설사들이 좀 적정한 규모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좀 기업의 신뢰도를, 이미지를 좀 많은 수요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거 발코니 확장 비용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은 단지 배치도는 나쁘지 않게 잘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앙에 중앙 마당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정남향인데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이렇게 빠진 모습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유아 놀이터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규모에 비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3개의 유아 놀이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놀이터도 괜찮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보행자 출구라든가 키즈 스테이션이라든가 주차장 출입구 같은 것들이 이제 단지로 많이 진입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지 배치도가 주변의 커뮤니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 배치도라고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A 타입이고 구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3베이이고 방이 이제 2개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5일 타입에도 방 3개까지 잘 뽑은 평면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근데 방이 이제 2개이고 안방에 드레스룸하고 이렇게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통풍이 잘 되는 구성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신발장이 있는 모습이고, 팬트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인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그렇게 뭐 나쁜 구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은 구조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5일 B타입도 32세대로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안방하고 침실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예요. 거실하고 이제 이쪽에 창문이 있어야 이제 마통풍이 되는데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에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A타입과 B타입을 본다면 A타입이 좀 구조가 좀 좋아 보입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좀 많습니다. 390
4세대이고 포베이로 혁신 평면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드레스룸에 이제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마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화장실이 측면에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없고 별도로, 그리고 주방 공간이 좀 협소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방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고, 이쪽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이나 팬트리 공간을 넣어주는데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구 A 타입은 그래도 잘 짜여진 구성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혁신적인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5구 B타입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77세대이고 이제 투베이 구성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A타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5구 B타입이 아무래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제 2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여유 공간, 그런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팬트리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A타입 구조가 더 확실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B타입의 경쟁률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58세대 있고요. 여기도 포베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띄네요. 그리고 안방하고 침실 1, 2 있고 드레스룸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74 타입에서는 적정 규모의 드레스룸이고요.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넓은 것으로 보이고 봤을 때 뭐 특이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74 타입의 평면도 잘 이제 구성이 된 평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 이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84 타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 8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면으로 빠져가지고 다 남동향으로 이렇게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현관 팬트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관 팬트리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이 있고 안방이 있고 방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욕실하고 팬트리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용 욕실을 굉장히 크게 뺀 것으로 보이고, 이 세면대가 이제 건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건식으로 많이 하는데 호텔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제공이 되면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은 욕실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상대적으로 좀 작네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로 이쪽 부분도 드레스룸에 공간을 넣어주는데 실외기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봤을 때 안방 공간이 굉장히 커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방 공간이나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그래서 84 타입하고 74 타입은 경쟁률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59 A 타입도 그렇고 전반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전반적인 구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용인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외에는 기타 서울, 인천, 경기 분들도 이제 세대주인 분들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점대 분들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충족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양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13일에 1순위 청약 해당 지역, 14일에 1순위 청약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1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여기는 입지적인 측면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 답사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장을 해보시고 주변 지역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역북지구의 아파트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 시세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분양 물량들 중에 2억대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짓지도 않을 뿐더러 5일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2억대의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의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억대 초반입니다. 5구 타입도 3억대 초반의 분양가는 이제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비싸다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 비용을 추가하게 되면은 3천만 원에서 이제 4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8,700만 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2,7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수도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렴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팩트이고요. 다만 이 용인에서 경전철 라인이 있는 좀 외곽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 분양가가 그렇게 착한 분양가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2023년이나 2024년도에 분양 입주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실입주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가격대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분양할 수 있는 분양 물량들이 향후에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될까, 그런 측면은 이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물량을 추천하겠느냐 하면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청약 가점이 높고 내가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이 물량을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저 가점대이고 내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모아놓은 돈이 없다면은 이 작은 타입의 2억대 아파트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각각의 자금 규모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쪽 지역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분양 물량들도 있거든요. 추후에 분양되는 그 분양 물량들이 이 가격보다 싸라는 그런 보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서울의 전세값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수도권의 전세값도 안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대규모의 공원이 있기 때문에 좀 쾌적성을 누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잘 처한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이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지역에 반드시 한번 답사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용인에 있는 드마크 대시양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으로 제작해 봤고 좀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것만을 보면은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자꾸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자금에 맞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그 아파트의 수요가 날로 갈수록 지금 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처한 상황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